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쓰신 이는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 교수이십니다. 이희천 저자를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 이희천 교수는 경북의성 출생으로 경북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을 하고 경북대 행정대학원 졸업,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으로는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 반대연대 대표, 그리고 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저서는 한국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 6.25 동란과 트로이 목마, 종북 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등등 20여 권 저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소책자 배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책자는 대한민국 체제전쟁 중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전쟁, 공산주의 왜 위험한가, 또 지금 이 책자듯이 국민을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 소책자를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애국자이십니다. 저하고는 상당히 안지가 벌써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로 보면은, 목차가 총 10개의 꼭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 2. 우리는 좌우익강 사상전쟁으로 피 흘린 역사가 있다. 3. 공산주의는 왜 위험한가. 4. 다시 공산화로 치닫는 대한민국. 5. 적화로 이끈 문재인 정권. 6. 적화로 치닫는 근본 원인은 바로 북한의 적화 공작. 7. 이석기 소나기에 장악당한 대한민국. 8. 대한민국은 사실상 적화된 상태다. 9. 국민들이 적화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10. 대한민국 혁명적 조치 없이는 정상적 국가로 회복 불가능. 11. 체제전쟁 극복할 근본적 해법은 국민 유권자 각성운동 뿐이다. 자, 제1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이다. 대한민국은 원래 우익 자유민주주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좌익 공산사회주의가 주도하는 국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태로 역전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사상이 다른 두 개의 국민이 치열하게 투쟁하는 역전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공산사회주의로 적화 통일하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 간에 벌이는 체제전쟁, 사상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체제전쟁의 양상은 더 넓게 보면 북한 공산전체주의 정권과 대한민국이 싸우는 것이고, 좁게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북한을 맹종 추종하는 공산사회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서로 내전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크게는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작게는 대한민국 내 반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면서도 공산민주주의 세력이 내세우는 민주, 진보, 평화, 인권 등 사기적 포장술과 선전선동술에 너무나 잘 속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든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것인가? 라고 대묻곤 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난 지금도 체제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상당히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시키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체제위기의 실상과 주사파 반대한민국 세력의 사상적 실체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2장. 우리는 좌익 우익 간 사상론 전쟁으로 피 흘린 역사가 있다. 우리는 이미 사상 전쟁을 심하게 겪은 나라다. 공산주의 사상이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것은 1918년이다. 이후 공산주의 세력과 반공주의 세력 간의 치열한 사상 전쟁을 벌여왔는데 지금까지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좌우익 간의 사상 전쟁을 100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48년 8월까지 3년 동안 공산사회주의 좌익과 자유민주주의 우익 간 치열한 사상전쟁을 벌였다.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벌린 치열한 체제전쟁이었다. 해방 직후 일어났던 대구폭동, 46년 10월, 제주 4.3 사건, 48년 4월, 대한민국 건국 직후 일어난 여순 반란 사건, 48년 10월 등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평가될 만큼 민간인 피해가 컸던 전쟁이다. 군인들만 죽고 싸운 게 아니고 마을에서 좌우 주민들끼리 죽이고 죽는 사상전, 체제전쟁이었다. 북한군이 마을에 나타나자 좌익 주민들은 북한군 환영대회를 개최하고 붉은 완장을 차고 앞자리 노릇을 했던 것이다. 이들은 북한군의 지시를 받아 지주 자본가, 경찰 가족, 군인 가족 등 우익 주민들을 반동분자로 지목하며 집집마다 사사시 뒤져 찾아내 체포했으며 이들을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거나 구속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좌익부역자들의 악행을 보았기에 6.25 전쟁을 겪은 노인들은 한결같이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어 북한군이 북으로 후퇴한 직후 남한 좌익부역자들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우물가, 겨울가, 방공호 등 곳곳에서 우익가족들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집단 학살극이 전라남도, 특히 영광군, 신안군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영광군에서만 학살당한 자가 2만 명이 넘는다. 6.25 전쟁 동안 북한군과 남한 마을 좌익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 규모가 12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자료에 나와 있다. 3장. 공산주의는 왜 위험한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부자들, 자본가, 지주 등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매우 나쁜 체제이므로 이들의 소유기업과 토지 등 재산을 빼앗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부의 불평등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하여 혁명을 일으킨 후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만술책인 것이다. 공산주의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는 민주, 진보, 평등, 평화, 인권, 복지 등으로 포장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 노동자 민족이 주인이 되는 세상 등 마치 지상 천국을 이룰 것처럼 현혹한다. 그렇지만 속셈은 대중들을 끌어들여 정권을 잡은 후에는 북한과 같은 공산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북한과 같은 나라로 끌고 가면서도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정치 사기꾼이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독립을 주러 왔다는 소련군의 거짓 선동과 토지를 공짜로 준다는 김일성의 거짓 선동에 속아 지지했다가 80여 년간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들의 달콤한 사탕 발린 소리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공산주의의 가장 나쁜 것은 인민 민중들에게 부자, 지주, 자본가 등 반공 세력에 대해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적이라고 규정해 분노를 부추겨 놓고 민중들 스스로가 이들을 죽이도록 프로그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 처절하게 경험한 바 있다. 능라도 여관 한미 첩보전 산실의 저자 김인호 씨는 6.25 전쟁 당시 함흥 교화소에 갇혀 있다가 미군이 북진해 오는 바람에 죽음 직전에 가까스로 풀려났다. 그는 풀려난 후 시체 발굴 단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북한군이 집단 학살한 북한 주민들을 동굴 속에서 꺼내는 일이었다. 동굴마다 시체가 가득했는데 수백 구, 수천 구, 6천 구, 8천 구 등 다양했다. 북한군은 미군이 오자 후퇴하면서 반동부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동굴로 넣은 후 입구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질식사시켰다고 한다. 그는 끔찍하고 셀 수도 없는 지신들을 눈으로 보면서 머리가 빙글빙글 돌 지경이 없고 눈으로 보면서도 꿈이 아닌가 하는 혼동이 일어났다고 했다. 자기 뺨을 꼬집어 보고서야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되물어 보았다고 했다. 왜 공산당 뺄갱이들은 이런 끔찍한 학살을 한 것일까? 무슨 이유로 천일공노할 잔인한 짓을 한 것인가? 이게 모두 전쟁 탓이란 말인가? 아니다. 분명 전쟁 탓만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무고한 양민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집단 학살한 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 때문이었다. 공산주의 사상 안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프로그램과 중후의 심리학을 삽입해 놓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농민들이 가난한 것은 부자들이 착취했기 때문이다. 지주 자본가들을 없애라. 그러면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선전선동을 한 것이다. 러시아, 소련이 공산국가가 된 후 1990년 전후 동구 공산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약 70여 년간 공산정권에 의해 학살당한 규모는 1억 명이 넘는다고 11명의 프랑스 학자들이 쓴 공산주의 흑서에서 밝히고 있다. 구소련 스탈린이 2천만 명, 중국 마오쩌둥이 6,500만 명, 베트남 100만 명, 북한 200만 명,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200만 명, 아프리카 1,500만 명 등으로 잡고 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79년 적발된 난민전이라는 지하단체는 철저히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며 북한 체제로 통일을 기도했던 공산혁명 단체이다. 난민전의 주모자였던 김남주의 글을 보면 공산주의가 왜 아직도 우리에게 위험한지를 잘 말해준다. 김남주가 쓴 김남주 옥중 연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나는 부자들을 중화하고 저주하고 골려주고 눕혀 시궁창에 쑤셔 박아 넣기 위해 존재하오. 자본가 놈들은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놈들은 가난에 있어 우리 민중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이 장애물이 거대한 뱀이라면 우리와도 식칼을 가지고 나와서 천토막 만토막으로 동강내 버려야 합니다. 이 장애물이 거대한 벌레라면 우리 모두 나와 발로 천번 만번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합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언젠가는 이놈들이 머리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피를 토하고 뻗으리라는 것을. 김남주는 더 무시무시한 말도 했다고 한다.
김정익이라는 공산주의자는 전향한 후 어느 좌익 사상범의 고백, 수인 번호 3179라는 책을 썼는데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 김남주가 자신에게 공산주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다음 표.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 반정 세력을 철저히 죽여 없애는 것이다. 그 숫자는 적어도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이 완전하게 완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날 것 같지만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자주. 인류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1억 명 이상이나 학살했으니 200만이 별것 아니겠지. 우리 민족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적은 수의 반동의 피는 필수 불가결이다. 다음 표. 김정은의 아버지 김영일도 남한을 공산화할 때 자기가 먼저 점령사령관으로 가겠다면서 1000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000만 명은 숙성될 것이며 남은 2000만 명과 북한 2000만 명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김남주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즉시 200만 명 정도를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김정일은 그 10배나 많은 2000만 명을 숙청하겠다고 했다. 공산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순간 무시무시한 피바람을 예고하는 발언들이다.